71번. 71번은 위쪽에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있는데 실제는 돌고래 파동의 어떤 특성들이 실제로 이제 다른 복기본을 보면 나와 있고요. 파동이 굴절한다, 회절한다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물리량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1번에 고래가 의사소통을 할 때 속력이 느린 대로 내려간다. 보면 이제 속력이 느린 곳이다라고 하면 이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이 V가 람다 곱하기 F인데 이 초음파니까 돌고래가 쓰는 게 초음파잖아. 초음파. 예를 들어 1000Hz라는 어떤 소리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00Hz라는 소리를 어디에서 냈는가에 따라서 V가 좀 느린 곳에서 내면 이 같은 진동수의 소리라도 파장이 좀 짧아지는 효과가 생겼겠지. 이게 뭔 말이니?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데 어디에서는 이 소리가 빠른 곳이 있고 소리가 좀 느린 곳이 있으면 빠른 곳에서는 이게 파장이 길게 나타날 거고 느린 곳에서는 파장이 이렇게 짧게 나타날 거잖아. 그러니까 느린 데서 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파장이 좀 짧은데 짧은 효과를 노렸다는 뜻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그럼 파장이 짧아지면 뭐가 유리한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파장이 짧아졌을 때 대표적인 유리한 점을 써보면 파장이 짧아지면은 직진성과 회절성 중에는 뭐가 더 좋을까? 어떤 성질이 더 좋아질까? 직진성이 더 좋아지겠죠? 파장이 길면 이게 회절을 잘한단 말이야. 회절을 잘하게 되니까 고래라는 동물들이 직진을 잘하게 되면 멀리 파가 퍼져나가니까 멀리 파가 전달된다는 뜻이고요. 파가 멀리 전달되면 이 고래는 이제 단독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발견하면 여기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고래들을 불러 모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공동 사냥을 한단 말이야. 그럼 바깥에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주변에 친구들을 소환할 때, 야 여기 모여라라고 할 때 파가 멀리 전달돼서 멀리 있는 애들까지 같이 불러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유리함이 있어서 파장이 좀 짧은 곳에서 하게 될 거고, 파가 좀 짧게 되면 이 먹이 식별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먹이를 갖다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먹이를 보면 예를 들어 고래가 멸치떼를 본다. 멸치가 조그만할 거잖아. 그럼 얘가 사용하는 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파가 있을 때 이런 파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가시광선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잖아. 예를 들어 보면 이게 500나노메타야. 500나노메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잖아. 사람이 느끼는 게 500나노메타면 요만큼이면 얘랑을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구분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겠지. 이게 뭔 말이니? 한 파에 어차피 같이 내가 최소 단위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파장을 짧은 걸 쓰게 되면은 더 작은 크기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뭔 말이니? 그러면 이 먹이를 갖다가 구분할 때 짧은 파를 써서 조금 더 정확하게 먹이를 식별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서 저주파를 파장이 짧은 파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몇 번 나왔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림으로 치게 되면 낮에는 파원이 있으면은 소리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휜다는 뜻이고 밤이 되면 파가 소리가 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라인의 그래프를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낮에는 땅바닥이 더 뜨거우니까 밑에 쪽에 있는 애가 더 빠르고요. 위쪽이 좀 더 느리단 말이야. 여기가 땅바닥이 뜨겁고 위에가 좀 덜 뜨겁죠. 그럼 여기가 온도가 속도가 더 빠를 거니까 아래쪽의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파가 위로 휘겠지. 이런 굴절 현상이 생길 거고 밤이 되면 바닥에가 더 차갑고요. 위에가 덜 차가우니까 덜 차가운 쪽이가 더 빠르고 밑에 쪽이가 조금 더 차가우니까 느릴 거란 말이야. 그럼 파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서 파가 휘는 방향이 결정이 될 건데 그래서 낮에는 위쪽으로가 소리가 잘 전달되고 밤에는 아래쪽으로 소리가 전달되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의 굴절 현상을 갖다가 잘 조상들이 이해한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갖다가 우리 주변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나 뭐 어떤 반사라든가 그러니까 먹이를 갖다가 맞고 튀긴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굴절 현상 같은 것들을 굴절 현상을 이용한 예들을 갖다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레이더라든가 뭐 어군 탐지기라든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떼거지로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그 물고기 군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군 탐지기라든가 아니면 뭐 비파기 검사라든가 뚫고 들어가니까 파가 뚫고 들어가서 반사대가 튀어나오면 여행 갈 때 뭐 캐리어 같은 것들을 엑스레이 장치 안에 집어 넣으면 캐리어를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파의 반사나 굴절 현상을 이용한 우리 주변에 비파괴 검사나 어군 탐지기나 뭐 레이더나 뭐 이런 것들 이 주변에 얘가 될 거고요. 72번에 보면 72번에는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 저기 거울이면 거울 속에 이렇게 상을 하나 같은 크기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쪽 거울은 이게 실제 물체니까 이 거울이 만드는 상이 요거라면 이쪽에 있는 거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울을 보면은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이놈과 이놈 상도 보이니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거울 안에 이 거울의 상이 이렇게 보일 거잖아. 근데 이 상에는 이 물체가 있으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게 용화적이니? 요 거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거울 속에 이 같은 거리에 이제 요 거울이 있을 거고 요 거울에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있으니까 두 개의 물체가 상처럼 보이겠죠. 이 거울 속에. 마찬가지로 요 거울에 보면은 뭡니까? 또 거울이 이제 여기 하나 또 있는 거 대칭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요 자식의 상을 요렇게 그러니까 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나타날 건데 거울 갖다 계속 안쪽에다 계속 그려서 대칭적으로 그려서 상을 표시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13번에는 굴절할 때 우리가 쓰는 걸 스네레 법칙이라고 하죠. 스네레 법칙. 스네레 법칙은 어떤 애가 파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꺾여 나가면 여기서의 각도를 세타1, 여기서의 각도를 세타2, 여기서의 굴절률이 n1, n2, 뭐 v1, v2, 람다1, 람다2 뭐 이런 식으로 굴절률과 뭐 속력이나 파장 관계가 있으면 이들의 관계를 갖다 따진 거죠. 식이 뭐였냐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n1분의 n2라는 값이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 그다음 뭐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죠. 이게 이제 스네레 법칙이죠. 스네레 법칙. 자, 스네레 법칙인데 거기에 지금 조심할 건 이제 파면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파의 실제 진행 방향인 거야. 진행 방향. 파가 진행한 방향이니까 거기 그림에 보면은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서 파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면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실제 파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려면 파는 이렇게 진행한 거죠. 이렇게. 파가 진행한 건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가 진행을 해 나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게 되면은 수직한 방향으로 파가 진행을 해 나간 거니까 실제로 파는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이쪽이 A이고 이쪽이 지금 B인 거잖아. 자, 각도를 잴 때는 각도는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재고 각도를 재는 건데 법선을 세워야 돼요. 법선을 세우면은 수직하게 이렇게 법선을 세우면은 입사각이 요만큼인데 여기가 지금 60도 여기가 이제 굴절각일 건데 굴절각이 지금 30도인 상황이지. 입사각이 60도고 굴절각이 30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인값
사인의 60도분의 사인의 30도를 때린 값은 지금 V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의 V의 여기에서의 V 값인데 이게 2분의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을 만족하겠죠? 이 자식이 2분의 루트 3이고 이 자식이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면은 그 얘기는 이게 뭐야? VA 대 VB를 따지면 루트 3대 1이 나오는 건데 자 수면파의 속력은 이 물결파의 속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루트의 GH 깊이에 비례합니다. 깊이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야. 이쪽에서의 파가 6cm라면 여기서가 물의 깊이가 얼마니라고 했는데 빠르기가 루트 3대 1이라는 얘기는 깊이는 2cm인 거죠. 루트 3대 1이니까 그래서 깊이는 2cm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74번에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번에 보니까 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밑에 쪽에 보니까 유리판을 집어넣었거든. 얕은 물이 나온 거잖아. 얕은 물이 나오면 파장이 짧아질 건데 지금 이쪽에 있는 유리판이 삐뚤하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판이 삐뚤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유리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유리판이 들어가 있는 이쪽으로 가면 파가 이쪽으로 꺾일 때 파장을 그려면은 파가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파가 가게 되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파가 진행을 해 나가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림으로 치면 얘가 짧아지고 짧아져서 이런 식으로 수직한 방향 요딴 식으로 파가 진행을 했겠죠.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세우면 이 각도가 입사각이고 법선에서 재는 이 각도가 굴절각인데 여기가 더 빠르고 느리니까 굴절각을 되게 작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오면은 물결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니? 라고 하면은 1번에는 3번을 보이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자, 두께가 0.5가 아니라 0.8이 된다. 그러면 물의 깊이가 그러니까 V라는 값이 아까 루트의 H, 이 깊이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요 값이 지금 0.5였던 애가 0.2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 느려질 거니까 모양으로 치면은 얘보다는 더 많이 굴절하겠죠. 더 많이 굴절. 그러니까 더 굴절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지금 판때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판때기가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경계면에서 아니 저 아니 그냥 그릴 때저 어떻게 말해요? 더 굴절되게 그게 아니라 얘보다는 더 굴절되게 이거요. 얘가 도대체 0.8cm니까 옆에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가다가 0.5cm 여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0.8cm 여기로 이렇게 물이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문제의 뜻이 얘를 높인 거니까 그럼 더 깊이가 얕아진 거니까 속력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려질 거란 말이야. 더 느려지니까 아까 꺾인 것보다 더 많이 꺾인다고. 더 많이 꺾여서 더 굴절되게 그리면 되고 얘는 그러면 옆에 유리판이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점점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질 거잖아. 그럼 점점 각도가 커지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겠죠. 아니?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휘는 그림이 되겠죠. 곡선의 형태로. 얘는 3번은 오케이? 오케이. 뭐 75번은 아까 쓰는 법칙만 잘 이해하면은 쉽습니다. 빛의 경로가 이렇게 파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랑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경계면인데
그럼 얘가 법선일 거고 요 각도가 입사각이고 요 각도가 굴절각이죠. 세타 값이 지금 얘보다 좀 더 큰 상황이니까 입사가 크니까 여기가 각도가 큰 곳이 V도 큰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야? BP. VB랑 VC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고요. 람다 B랑 람다 C랑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고요. 왜 이러냐면 파가 진행을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V가 람다 F인데 얘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그 파의 특성을 갖는 고유한 물리량이니까 요마가 안 변하면은 요마가 작아지면 요마도 같이 작아질 거잖아. 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도 짧아지는 거고 왜 그러냐면 진동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케이. 마지막 76번. 이거 3번만 안 줘주시면. 너가 이거? 네. 이렇게 쓰는 거야. 현준아, 정말. 사각 주셔도 됩니다. 60도니까 이렇게 얘는 빛이 이쪽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빛이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스크린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스크린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스크린이 있고요. 스크린에는 검은 빛이 그러니까 이쪽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쪽이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얘기는 빨간색도 오지 않고 원래대로 치면은 빨간색이 이렇게 와서 튕겨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언젠가는 요 끝에 있는 스크린은 빨갛게 보일 거잖아.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빨간색에 있는 이 거울을 갖다가 각도를 틀었어. 각도를 이렇게 30도만큼을 틀 거야. 그럼 여기 있었던 원래 법선이 있었는데 이 법선도 30도가 틀어질 거잖아. 이렇게 법선이 30도가 틀어지면 법선에서의 이 각도가 법선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 빛이 들어왔던 그 각도대로 그대로 튕겨 나가게 되니까 이 빛이 어디로 튕기냐면 이 빨간색 빛이 여기로 튕겨 나가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이거. 이게 법선을 자, 얘를 틀어줘서 얘가 틀어지게 되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들어왔던 빨간색 빛이 이쪽으로 가는 중이거든. 그러면 이 빛이 쭉 가서 빨간 빛이 도달할 거고 녹색 빛은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리로 도달할 거고 얘도 도달할 거니까 이쪽 스크린이 이제 색깔이 보일 거잖아. 색깔이 안 보이게 이 거울을 틀어서 이쪽에 빛이 도달하지 않게 하는 최소의 각도의 합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자식은 몇 도를 기울이면 될까? 이 자식은 얘가 지금 60도로 들어오는 거거든. 30도? 연말을 이렇게 이 거울을 45도를 틀어버리면 45도를 틀어버리잖아? 그럼 빨간 빛이 이렇게 오다가 빨간 빛은 45도가 틀어지고 그럼 법선이 이렇게 45도가 생겼으니까 45도가 되는 이쪽 방향으로 빨간색 빛이 날아가 버리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이쪽에서 날아오는 빨간 빛은 이리로 튕겨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빛은 이렇게 튕겨버렸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튕겨나가 버릴 거잖아. 녹색 빛은 이리로 가버릴 거잖아. 그럼 이쪽 스크린 쪽으로 오는 빛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쪽에 있는 거울을 45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스크린 쪽으로 오는 녹색과 빨간색과 녹색을 못 오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45도가 최소의 각도일 거고 이쪽에 있는 애는 몇 도를 틀면 될까? 몇 도를 틀면 이쪽 스크린이 안 올까? 최소의 각도를 치면 30도. 30도보다 더 작게 틀어도 돼. 15도. 그렇지. 15도를 틀면 이렇게 15도를 틀어버리면 법선이 이렇게 15도가 틀어지니까 15도가 돼서 15도가 되면 이렇게 빛이 튀겨버릴 거잖아. 파란색은 일로 가버릴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스크린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오는 각도가 15도를 틀면 되는 거지.
네. 이게 5만원이니? 그러면 45도랑 15도를 틀어서 60도만 틀어주면 이쪽 스크린에는 그 어떤 빛도 올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45도랑 15도 합해서 60도가 답이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 단원이 15단원인데 오늘 15단원도 몇 개 안 돼요. 잠시만요. 몇 개 안 되니까 얘를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